네,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 안에 입자의 양자화된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한 포텐셜 우물, 영어로는 인피니티 포텐셜 웰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1차원입니다. 1차원. 1차원은 뭐 X 구간, 그렇죠? 1차원 구간에서 특히 0부터 L까지 0부터 L까지죠. 여기 좌표가 0이고 여기 좌표가 L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폭이 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이 L인 요 영역 0부터 L까지 영역에서는 포텐셜이 0입니다. 포텐셜이 0이고 그 외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가 돼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을 둔 벽입니다. 즉 0부터 L 이 폭에는 벽이 없어요. 즉 비어있는 것이고 이 외부에는 벽이 있습니다. 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물같이 생겼죠. 이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입자가 나갈 수 없어요. 입자가 나가려면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벽의 높이가 무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우물 포텐셜 또는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한 경우죠. 입자는 이 안에만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레이저 포인터가 입자라면 입자는 이 안에서만 있어요. 이 입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가 커져도 여기를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아니라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입자는 이 높이를 우리는 여기서 높이를 에너지로 표시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높이로 표시한 거예요. 이 입자가 에너지가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높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진다면 쭉 내려서 아주 작은 에너지면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고 흡수했다 방출하고 이런 형태로 입자가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입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값으로도 다 가질 수 있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다시 내려갈 테고 이렇게 될 텐데 이 L이 폭이 매우 짧은 그런 경우가 되고 입자의 질량이 아주 작다면 그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에너지. 예를 들어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이런 에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 값은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여기에 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자의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양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잘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무한우물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밖은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자유영역, 이 안에가 자유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이 외부에는 자유영역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무한우물 포텐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이 양자화된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양자역학 예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장 간단한 형태다라고. 그러면 그 입자의 에너지를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계산 방법을 이제 수학을 써야 될 텐데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따서 양자역학자 슈레딩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이 방정식을 푸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에서는 x를 구하잖아요. 뭐 ax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그 기호를 이 그리스 문자의 푸사이 또는 푸시라고도 하죠. 푸사이로 나타냅니다.
그냥 이건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이제 강조 또는 특징을 주어주기 위해서 x 대신에 푸사이라고 하는 값을 이 문자를 푸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이 푸사이를 풀면 바로 이제 방정식이 풀어지는 거고 이 안에 어떤 개념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지금과 같이 무한우물 포텐셜의 경우에는 이런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의 모양이 아주 낯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이고 이걸 푸는 방법은 무한우물 포텐셜 1차원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어쨌든 이걸 풀어서 2를 구하면 여기 2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사이를 구하면 에너지,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파동함수. 그래서 에너지와 푸사이를 구하면 된다. 어쨌든 이걸 방정식을 풀면 이게 풀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입자의 질량을 얘기하고 h바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 변형된 플랑크 상수이고요. v는 바로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값들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델 제곱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 그래서 공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 예를 들어서 x로 2번 미분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건 수학적인 스킬을 이용해서 그냥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설정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무한 우물을 이렇게 봤잖아요. 우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밖은 나갈 수가 없어요. 0에서 L 사이에만 입자가, 요 안에 입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포텐셜이 요 영역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죠. 제한 요소가 없어요. 하지만 이 외부에서는 이 0보다 작은 영역이거나 L보다 큰 영역에서는 벽이 무한대로 있어요. 무한대의 벽. 그걸 이제 포텐셜 V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 아까 봤었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 안에서만 입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만 풀어주면 됩니다. 0에서 L 사이에서 0에서 L 사이에서 포텐셜이 0이었죠. 포텐셜 0을 대입하면 이런 형태로 풀린다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X에 대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우물 밖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네요. 무한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인 거고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x가 0이거나 L에서는 이게 이제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그래서 푸사이가 0이 나와야 돼요. 푸사이 L도 0이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값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동함수, 이게 이제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가 여기서는 0이, 여기서도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한대 영역에서 포텐셜이 무한대일 때 입자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 파동함수는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파동함수가 0이 되는 게 바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경계죠. 요 0하고 L 사이에서는 있지만 0일 때는 없어져야 돼요. 0일 때, L일 때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그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L일 때는 푸사이가 0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2차 미분 방정식 이걸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양변에 h바 제곱분의 마이너스 2m을 곱하면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값이 어쨌든 어떤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k 제곱으로 k도 아니고 왜 k 제곱으로 하냐? 이렇게 하면 요거에 딱 맞는 방정식, 이게 이제 아주 쉬운 미분 방정식이라고요. 수학하는 사람들, 수학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로 2번 미분했더니 본래 함수에 마이너스 어떤 값이 곱해진 것과 같은 이런 함수는 그냥 삼각함수입니다.
그죠? 우리는 삼각함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예. 삼각함수 2번 미분하면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고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푸사이는 어떤 형태의 일반적인 삼각함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라고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 이 A 값 또는 B 값, 이게 이제 삼각함수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를 구해내는 과정이 조금 구해내는 과정이 경계 조건도 대입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경계 조건을 넣죠. x가 0일 때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x에 0 넣었더니 자 사인 제로는 그냥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만 남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로는 1이고 그런데 이 b가 즉 푸사이 제로가 0이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b는 0이네요. 그럼 앞으로 가서 b는 0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항은 코사인 항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사인은 a 사인 kx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경계 조건을 대입했는데 두 번째 경계 조건은 L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X에 L을 대입합니다. X에 L, 그럼 KL 되는데 이게 0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는 A가 0이 되는 경우인데 A가 0이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냥 푸사이 자체가 0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L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지 푸사이 전체가 0이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sin KL이 0이 되면 어떨까? 그렇죠? 그럼 sin에서 어떤 함수가 0이 될 수 있는 건 요거는 nπx가 돼야 돼요. nπ. sin KL에서 이 KL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sin 함수는 그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KL은 nπ가 돼야 되고 따라서 K는 L분의 nπ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푸사이를 구한 거죠. 푸사이는 A 곱하기 sin L분의 nπx가 되는데 A 값은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대략적인 형태만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형태 L분의 nπ, K가 L분의 nπ로 이런 K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K만 있다. 그래서 파동함수가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드가 이산적으로 정해진다. 여기 n은 정수예요. 정수. 그죠? 정수니까 K는 모든 수를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L분의 1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이런 특정한 K 값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K제곱이 H바 제곱의 2m2로 우린 정의했잖아요. E는 에너지고 H바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 에너지, 즉 이 K가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가 결국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에너지는 2m분의 H바 제곱 K 제곱이 되죠. 그런데 K는 앞에서 이제 구했잖아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그리고 경계 조건을 대입해서 적당한 K 값을 알아내면 에너지를 알아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L분의 n파이를 K에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m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H바제곱 이런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숫자들은 문자들은 다 정해져 있는 특정한 값들이에요. 질량, 폭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n은 1, 2, 3, 4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1, 2, 3, 4만 된다. 그렇죠? 정수만 된다. 그래서 여기 요 H바 제곱을 H바가 H는 2파이 곱하기 H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플랑크 상수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E는 즉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n값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2의 제곱이 되고 3이 넣으면 3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어떤 특정한 연속되지 않은 이산적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산적인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했을 때 에너지는 이상하게 이산적인 값만, 특정한 에너지만 갖는 거지 아무런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n이 0이 될 수가 없죠.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을 집어넣으면 8ml 제곱분의 h 제곱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에너지예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는 0이 아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존재하면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0부터 갖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원의 에너지 8ml 제곱분의 h 제곱의 에너지를 가장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그때의 에너지를 0점 에너지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0점 에너지는 0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에너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구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과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그러면 E는 구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파동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 규격화라는 방법을 써서 요 A를 루트 L분의 2로 구하는데, 요 과정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사인 L분의 N파이 X가 됐었죠. 요게 이제 파동함수를 구한 거예요. 즉, 푸사이를 구했는데, 푸사이도 아무런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N에 따라 달라지죠. 사인 L분의 파이 X, 사인 L분의 2파이 X, 3파이 X 이런 형태의 파동함수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나 또는 교재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도대체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원자나 이런 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떤 영역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영역 안에.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의 특정한 영역 안에 구속되어 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원자의 에너지 또는 물질 속에서 캐리어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